저는 진행을 맡은 전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셨을 킹갓 그레이트 상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이 언제 이렇게 외국어 같은데 최고의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나오셨던 분 어떤 분들도 저희가 이런 수식어를 달아드린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저 나왔을 때 별 2개 달았다고 오세훈 시장만 달아줬었다고 기억 아직도 나요. 예. 오늘 저희가 모신 거는 사실 약간 청문회 차원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 이 자리에서 2021년 서울의 KB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9.9% 정도 오를 것 같다. 뭐 그렇게 오르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뭐 20% 올랐어요. 네. 예. 매년 이렇게 전망이 틀리는 게 반복이 되니까 따끔한 좀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뭐 제가 몸살이기 때문이죠 뭐. 네. 제가 겁쟁이라서 네. 저도 용기 있게 막 올해 12% 오릅니다 이렇게 네. 말하면 좋은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자중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절 아까 따끔한 질책하신다고 했던 거가 아마 내용이 그거가 나오겠죠. 왜 이렇게 지목한 지역들 덜 올랐냐? 네, 뭐 그 얘기도 하실 건데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저렴했던 것들이 아주 좀 빠르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던 거. 그게 이제 결국은 전반적인 상승률을 다 이끌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9.9 말씀드린 건 서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은 또 딴 지역들. 그래서 좀 그동안 우리가 선망하던 것들이 조금 덜 올랐고 안 보던 지역들이 확 오르는. 결국은 그거를 주식 용어로 표현하면 키 맞추기.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내년 전망은 어떤가? 사실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머리카락에 뭐 주소적인 의미가 있다는 지금 말씀도 채팅창에만 올라오고 있고 이게 삭발하시는 날에는 이제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날이다. 보합 아니에요? 아, 보합이다. 자, 그리고 방금 전 답변에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약간 서울 위주로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상승률은 말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좀 전에 또 저한테 압박을 좀 주셔가지고 한 10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10%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뭐 늘 평균 매매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한 12억대 후반이죠. 그래서 아마 10% 정도 오르면 뭐 14억 원 약간 안 되는 정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좀 너무 뻔해서 올해 좀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재미없는 답이거든요. 뭐냐면 뭐 그건 나도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답이 100% 나올 거야.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대충 다 아실 건데 이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강남 3구, 뭐 강남 2구 뭐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좀 아주 특이사항은 일기 신도시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제가 봤을 때 2021년도에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는 여기가 그냥 많이 오르겠다.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제 서영구 안과를 공개하셨었죠. 여기가 1, 2, 3, 4, 5등으로 최고 많이 오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뭐 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들릴 거라서 그냥 제가 잘못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 자 먼저 저희가 아까 전에 답변해 주셨던 내용이 나왔는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님과 포름카라죠 여쭤보셨던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주민들이 지금 주거 환경에 만족을 하냐 못하냐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게 좀 불편한데 나는 여기서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데들은 빨리 할 거고 그걸 좀 덜 느껴지는 데들은 좀 천천히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껴져도 내가 뭔가 더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 데들은 진행이 되게 더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재건축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런 양극화에서 가장 밑에 단. 그렇죠. 너무 주거 환경이 나쁘고 너무 전셋값이 싸서 여기야말로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은 데부터 먼저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아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든 재건축이라는 단어든 여유가 있는 쪽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옛날처럼 자기 대지지분을 이렇게 넘겨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얼마씩 내셔야 되는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식으로 정비사업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는 아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아파트를 봤더니 30년 전에 지어진 우리 아파트랑은 너무 다른 아파트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 다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게 일기 신도시의 내년도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하면은 보통 분당 일산을 많이 떠올리는데
요번에 또 평촌 리모델링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가 나의 이웃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곳인 거죠. 네,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인데 뭐 예를 들면 뭐 19평부터 60평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는 조금 덜 있을 거고 가운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의견이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 조율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벌써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어른의 고민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는 벌써 한참 봤습니다. 재건축들도 어느 아파트는 벌써 다 해서 벌써 입주했고 어디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멈춰 있고 그것들이 다 뭔가 이슈들이 있었죠. 비슷한 것들이. 여기서 뭐 놓치면 안 되는 게 용적률인데 예. 저는 이제 용적률이 장애물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류유님이 용적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용적률 300% 넘는 20-30년 된 서울 구축 아파트는 앞으로 점점 매력도가 줄어들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의 일반 상업 지역에 용적률 한 600, 700 꽉꽉 네, 채워놓은 네. 오피스텔 요즘 가격들 많이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들이 만약에 한 15년 지나면 지금처럼 확 빠질 거냐?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용적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네네네. 근데 그 사업성을 높이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상품성을 도대체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렇게 미래의 모습이 가능성이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서울 같으면은 답은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자기 집만 고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요즘에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뭐 낡은 아파트인데 엄청 좋게 해놓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집값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집만 좋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공통비 같은 거 쓰는 느낌이지만 같이 좀 돈을 잘 모아서 밖에서 봤을 때 우리 아파트가 상품성이 되게 높은 걸로 보이도록 좀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것들은 상업용 건물들 뭐 빌딩 같은 경우도 사서 한번 싹 바꾸면 맞아요.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사실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증축만 자꾸 리모델링이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증축을 해야 사업성이 나온다고도 보시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내가 돈을 안 내겠다. 강한 의지가 거기 녹아 있어요. 맞아요. 내겠다라고 말하면 용적률도 그렇게 썩 높은 허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얼마 낼 거냐.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겠죠. 가을 하늘님은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공급이 언제쯤 풍부해져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2100년쯤일까요? 그때는 됐나요? 네.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이 든 게 이제 또 1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 진행에 맞춰서 분명히 엄청난 이주가 이루어질 텐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만약 분당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어떤 충격을? 그야말로 헬. 강남 뭐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헬. 네. 그래서 제가 강의장표에 진정한 공포는 아직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분당 얘기를 딱 드리면 10만 호예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여유 있게 20년 동안 하자. 네. 그러면 5,000호씩 하는 건 그럼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5,000호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게 분당 아파트가 단지가 크지가 않아서 500호짜리 단지 10개 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한 번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야탑부터 오리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전세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속도로 해요. 그럼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20년 걸리는 동안에 앞에 것도 다 재건축 연합이 또 와요. 그러니까 결국 짧게 가져갈 수밖에 네, 그럼 없는. 짧게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10년 만에 해요. 그럼 1년에 10,000호씩. 그럼 아까 단지가 20. 네, 1년에 10,000가구씩의 이주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그게 강남, 판교 뭐 이런 네. 근데 그 와중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판교도 12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동탄 1신도시가 2007년부터 입주해가지고 내년이 15년이에요. 연한이 안 왔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줄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 연한이 내년부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옆에 동탄 2세 아파트가 막 올라가니까. 아까 우리 나눴던 얘기들처럼 내가 여기서 돈을 조금 같이 우리 주민들끼리 모아서 한번 가치를 높여볼까?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인데 밸류업에 대한 생각이 딱 일치가 되는 순간 돈은 들어갈 거고 그럼 결과물은 멋있게 나올 거고 그럼 그야말로 창대한 결과를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도 아니고 여기는 정부에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조차도 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버리면 으쌰으쌰의 분위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너무 무서워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유일한 답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그랬잖아요. 하지마 이랬잖아요 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죠. 벌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냥 하게 해야 돼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더 가면 이제 더 큰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익스포넨셜 그래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익스포넨셜 대표이셨잖아요. 첫 회사명 네. 그렇죠. 익스포넨셜이라는 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좀 의미 있게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리니어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뇌관이잖아요. 일개 신도시 200만 호 전국에 5대 광역시에 다 있어요. 그럼 거기는 재건축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개 신도시가 내년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 게 거기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방에 그대로 복제될 거예요. 사실 다음 정권의 숙제입니다. 일기 신도시 문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제일 쉬운 법은 내 임기 동안만 안 하면 돼요. 네, 항상 한국은 그런 식이었어요. 네. 뭐 회사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임원들. 나 있을 때만 안 하면 되죠. 네, 다음 회사 하면 되죠. 꺾기호님이 성남 재개발 시장에 대한 이 방향성을 여쭤보셨는데 LH랑 같이 하는 거고 초반에는 되게 늦었는데 네, 어쨌든 맞아요. 결과물들이 아주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엄청 빠르고 그리고 또 성남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네, 할 일이 많은 곳이 단지가 엄청 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와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왔을 때의 효과라는 거는 사실 다 보고 있어요. 뭐 포레스티아 같은 단지. 네 맞아요. 물론 거긴 재건축이죠. 네. 산성구역이라거나 도안중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보면 단지가 꽤 크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거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저거 뭐 언덕이고 뭐 근데 그거조차도 건설사의 노력으로 상품성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일들을 해주다 보니까 하겠죠 다. 뭐 수진이고 뭐 전부 다 하겠죠. 공공이 하면 LH가 하는 건데 네.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개발이 빨리 끝나야 분당 재건축이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웃기게도 성남이 분당보다 가까워요 서울이. 맞아요. 예. 구시가지가 정말 서울의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네, 그 생각해볼 부분이에요. 예.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희가 좀 예고에 없던 질문들을 이렇게 마구마구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자산을 늘려볼까 이런 생각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분들이시고 다른 거 같은 질문들도 결국 그 투자 판단에 어떤 네. 영향을 줄지인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산을 앞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이번 종부세가 좀 충격적으로 많이 네. 나왔기 때문에 자산을 안 지키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앞으로는 그 고민을 진짜 좀 해보신다면 회사를 막 성급하게 그만두는 그런 결정은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만둬 봐서 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소상공인. 회사는 다니셔야 됩니다. 예. 더 많이 안 벌어도 지키지 못하면 뒤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만 꼭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예고에 없던 질문 많이 드렸는데 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씀해주신 이상호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자란 것은 부동산 라이프 12월호와 다음에 나올 1월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구독을 해주시면 이상호 대표님은 앞으로 더 오래오래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